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낡은 캐리어에 나는 옷가지를 구겨 넣으며 손을 멈췄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엄마, 제발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줘. 은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알던 그 부드럽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엄마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나가줘.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은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저 작은 어깨가 언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을까? 은지야. 엄마 말 길게 하지 마. 이미 정한 거야.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나는 뭐가 미안한 걸까? 딸을 힘들게 키운 거? 가난하게 산 거? 아니면 그저 존재 자체가 짐이 된 거?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25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단칸 방. 은지를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밤새 일하고 돌아와 쓰러져 잠들던 곳. 이제 이 공간에 내 자리는 없는 모양이었다. 할머니. 문틈 사이로 지민이의 얼굴이 보였다. 12살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민아, 괜찮아. 할머니 금방 다시 올게. 거짓말이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올 수나 있을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저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지민아, 들어가 있어. 은지가 딸을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았다. 그 뒤로 지민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낡은 아파트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삶의 한 장이 완전히 닫혔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챙길 겨를이 없었다. 아니, 챙기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봤다. 우리가 살던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기 은지와 지민이가 있다. 내가 떠났는데도 저 집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만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혹시 은지일까? 급히 꺼내봤지만 통신사 광고 문자였다. 허탈한 웃음이 났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버스 정류장에 섰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 이 나이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있던가. 모두 생활에 치여 살고 나처럼 각자의 삶을 버티는데 급급했다. 형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나 혼자 엄마 병간호하느라 모두와 멀어졌고 그 이후로는 서로의 삶에서 지워졌다. 결국 나는 막차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움직이고 싶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버스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가 흘러갔다. 불 켜진 아파트들, 편의점 간판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 나만 빼고. 손에 든 캐리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내 인생 전부였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 은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린 그림 한 장. 엄마 사랑해라고 크레파스로 쓴 그 그림. 언제부터였을까? 저 사랑이 무거움으로 변한 건 아니, 애초에 내가 착각했던 걸까? 딸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필요했던 것뿐이었을까? 버스 안 형광등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젖은 머리카락. 65의 나 영분.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은지가 생각을 바꿔서, 혹시 지민이가 보고 싶어서, 혹시.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비는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24시간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 점원은 더 이상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고마웠다. 휴대폰 배터리는 7%였다.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꽂으며 화면을 또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카카오톡도 조용했다.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게 어제 저녁이었다. 은지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아마 내 연락을 차단했을 것이다. 그게 더 편하겠지. 나를 지운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직장으로, 학교로, 약속 장소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랐다. 나처럼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지민이와 나눈 마지막 카톡은 일주일 전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사진 보내줄게. 그때 나는 답장했다. 우리 지민이 최고야. 할머니가 곧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지민이는 이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는데 나는 그걸 볼 수만 있을 뿐이었다. 은지가 지민이의 휴대폰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면 할머니는 바쁘시대라고 둘러댔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지민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할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엄마가 할머니를 쫓아냈다는 걸 알고 있을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고등학생 2명이 웃으며 들어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다. 오늘 시험 망했어 나도. 완전 멘붕하며 키득거렸다.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 걱정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은지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예쁜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듯이. 손가락이 멈칫했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한 번 더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엄마 보고 싶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짐이 되어서 쫓겨난 몸이었다. 대신 지민이의 채팅창을 열었다. 말풍선을 올리다가 지웠다. 올리다가 지웠다.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지민아,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보낸다고 해서 답이 올까? 은지가 지민이 휴대폰을 검사하면서 내 메시지를 지워버리진 않을까?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은지는 지금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민이는 학교에 가고 저 좁은 단칸방에서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지. 나만 시간이 멈춰 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뭘 먹고 싶은지 몰랐다. 지갑을 열어봤다. 3만 원 남았다. 이 돈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열흘?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쫓겨난 그날처럼 세상이 나를 씻어내려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일까? 지민이일까? 화면을 봤다. 카드 회사 독촉 문자였다.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으니 즉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탈한 웃음이 났다. 맞다. 나는 카드값도 못 내는 사람이었다. 딸에게 버림받을 만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만 보자. 기다려봤자 오지 않을 연락을, 읽지 않을 메시지를.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또 꺼냈다. 혹시 몰라서, 혹시 은지가 마음을 바꿔서, 혹시 지민이가 보고 싶다고.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점원이 바뀌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알바생이 나를 흘끗 쳐다봤다. 불편한 시선이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아침부터 여기 앉아 있지? 그런 눈빛.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다. 여기 서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 번 더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 알림도 없었다. 딸도 손녀도 세상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청림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20년 넘게 장을 보러 다니던 곳.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과일 향기가 뒤섞인. 어머, 영분 씨 아니야? 뒤돌아보니 떡집 순자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반가웠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순자 씨, 어디가? 장 보러 왔어? 고개를 저었다. 장을 볼 집도 없었다. 순자 씨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순자 씨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일단 우리 가게로 와. 인절미 막 쪘는데 하나 먹어. 떡집 안은 따뜻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냄새에 뱃속이 울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던가. 자, 먹어. 순자 씨가 내민 인절미를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런데 자꾸 목이 메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영분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너 지금 어디 있어? 대답할 수 없었다.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설마 갈 데가 없는 거야?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딸이랑 무슨 일 있었구나. 응. 쫓겨났어? 끄덕였다.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순자야 나 정말. 야 울지 마. 울면 나도 울어. 순자 씨가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며칠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순자 씨는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와. 남편이 뭐라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그럴 순. 그럼 어쩔 건데? 길에서 자게. 할 말이 없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더니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잠깐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마디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따라와.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을 지나 닭강정 가게 앞에 섰다. 황금 닭강정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였다. 민호야. 안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순자 이모, 이분이요? 응. 영분 씨야.
내가 말한 그분. 민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 창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한쪽 비어 있어요. 크진 않은데 사람 하나 들어가서 잘 수는 있어요. 얼마예요? 민호가 손을 내저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급한 대로 쓰세요. 대신, 대신? 시장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요. 여기 다들 나이 들어서 손이 부족하거든요. 일이라니.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은지 키우느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 다친 후로는 제대로 된 일을 못했었다. 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나이도 있고. 민호가 웃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자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분아, 일단 여기서 시작해봐. 천천히 생각하면서 뒤쪽 창고로 안내받았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작았다. 정말 작았다. 단칸방보다 좁았다. 하지만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전등도 켜졌고 물도 나왔다. 이불이랑 생필품은 제가 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편히 쉬세요. 민호가 나가고 순자 씨만 남았다. 영분아,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이게 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우리가 남이야? 예전에 내가 나 얼마나 도와줬는데. 남편 도망가고 혼자 떡집 시작할 때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그런 일도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일. 순자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다. 창고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캐리어를 열고 짐을 꺼냈다. 옷 몇 벌, 사진첩, 은지가 그린 그림. 전부였다. 벽에 기대어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65평생 살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안도감.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은지 도시락 싸고 아침 차려주고 출근 보내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창고 창문으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왔다. 밖에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레 끄는 소리, 박스 여는 소리, 누군가 이야, 춥다 하는 소리.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이 없어서 휴대폰 카메라로 얼굴을 비춰봤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시장은 벌써 깨어나 있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배추를 정리하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깔고 과일 가게에서는 호스로 바닥을 쓸어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뒤돌아보니 민호가 닭강정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내 잠이 일찍 깨서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저기 자판기 있어요. 따뜻한 커피 캔을 손에 쥐니 몸이 녹았다.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오늘부터 바로 일하실 건 아니고요. 며칠은 적응 기간으로 생각하세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호가 놀란 듯 나를 봤다. 정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돼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반찬 가게 선희 이모 도와드려요. 김장철이라 바쁘시거든요. 반찬 가게는 시장 중간쯤에 있었다.
선인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 유리 진열장 안에 갖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다. 어머, 영분 씨 맞죠? 순자한테 얘기 들었어요. 선인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푸근한 인상에 손이 크고 투박했다. 오늘 김치 담가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죽겠네. 도와줄래요? 물론이죠. 뒤편 작업실로 들어갔다. 커다란 대야에 절인 배추가 가득했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김장은 평생 해왔다. 장갑 끼세요. 고춧가루가 손에 배면 따가워요.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은지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었다. 베란다에 김장 김치 담아두고 겨울 내내 꺼내 먹던. 어머, 손이 좋은데요? 선이가 내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다. 평생 해온 거라. 평생? 그럼 김치 담그는 건 일도 아니겠네. 나 좀 도와줄래요? 요즘 주문이 밀려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 제가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가 아니라 꼭 필요해요. 그렇게 첫날 일이 시작됐다. 배추 속 넣고 겉절이 만들고 무생채 버무렸다. 손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영분 씨, 점심 먹어요. 제가 국밥 사줄게요. 선이가 가게 문을 잠그고 나를 데리고 갔다. 시장 끝에 있는 국밥집. 3대 국밥이라는 간판. 할머니, 여기요.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데도 정정했다. 새 얼굴이네. 누구요? 영분 씨요. 시장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그래. 잘 왔어. 여기서 한번 일하면 가족이요. 우리 시장은 그런 데야.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었다. 진했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죠? 네, 정말. 힘든 일 있어도 밥은 꼭 먹어야 해. 그래야 버티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버텨야 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오후에는 민호네 가게로 갔다. 닭 튀기는 일을 도왔다. 반죽 묻히고 기름에 넣고 뒤집고. 기름이 튀어서 팔에 작은 화상이 생겼지만 개의치 않았다. 영분 씨, 괜찮으세요? 약 바르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처음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쉬세요. 해가 질 무렵 창고로 돌아왔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선이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가져다 줬다. 오늘 고생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죠? 네, 당연하죠. 다행이다. 영분 씨 손맛이 진짜 좋거든요. 오늘 담근 김치 맛본 손님들이 다들 좋다고 했어요. 손맛. 얼마 만에 듣는 칭찬인가. 은지는 내가 해준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 이것 짜 이건 너무 달아 불평만 했지. 김치찌개를 먹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처럼. 혹시 은지가, 혹시 지민이가. 하지만 역시 아무 연락도 없었다. 괜찮았다. 오늘은 괜찮았다. 하루 종일 바빠서 그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창문 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있었다. 가게 문 닫는 소리, 셔터 내리는 소리, 내일 봐요 하는 인사. 나는 이 시장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이불을 덮고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금방 왔다. 꿈속에서 나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은지도 지민이도 없었다. 나 혼자 내 손으로. 시장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다. 이제는 내 자리가 생겼다. 아침에는 선인의 반찬 가게, 점심 이후에는 민훈의 닭강정 가게.
손님들도 나를 알아봤다. 영분 씨가 만든 깍두기 한 통 주세요. 영분 씨 손 거쳐야 맛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65평생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반찬 가게에서 무말랭이를 무치고 있는데 배달원이 들어왔다. 선인의 반찬 맞죠? 택배요. 나한테 택배? 요즘 안 시켰는데. 선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받아들었다. 송장을 보더니 나를 돌아봤다. 영분 씨, 이거 영분 씨 앞으로 온 거예요. 네, 제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가 여기로 택배를 보냈을까? 은지?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받았다. 작은 박스였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주소만 적혀 있었다. 뭐예요? 열어봐요. 선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뜯었다. 안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핑크색 편지지. 익숙한 글씨체. 지민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꺼내는데 눈물이 벌써 차올랐다. 할머니께.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할머니는 바쁘셔서 연락 못 하신대라고만 해요. 근데 할머니가 진짜 바빠서 연락 못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 놨어요. 제가 몰래 봤어요. 할머니가 보낸 문자들도 다 지워졌고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안 사셔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요? 아니면 제가 성적이 나빠서요? 엄마는 요즘 이상해요. 자꾸 혼자 울어요. 밤에 방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무서워요. 아빠는 아빠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엄마가 아빠 얘기하면 혼난다고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할머니 옆에서 숙제하던 게 그리워요. 제가 학교 끝나고 찾아가도 돼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찾아가겠어요. 할머니가 이 편지 받으면 답장 보내주세요. 편지로 보내주시면 엄마가 모를 거예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지민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선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분 씨 손녀분이 보낸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답장 써요. 빨리. 근데 은지가 알면. 그래도 손녀는 할머니를 찾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지민이는 나를 찾고 있었다. 날 잊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창고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다. 민호가 문방구에서 사다 준 것이었다.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 들었다가 놓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지민아, 할머니가 너를 잊을 리가 없단다.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할머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시장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엄마 일로 나간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랑 엄마 사이의 일이었어. 지민아, 엄마가 요즘 힘든 것 같구나. 엄마를 잘 보살펴줘. 내가 엄마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학교 끝나고 찾아오고 싶다고 했지? 할머니도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할머니가 더 준비되면, 엄마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만나자. 그때까지 편지로 얘기하자. 엄마 몰래. 우리만의 비밀로.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할머니가 사랑하는 지민이에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지민이가 보낸 주소. 학교 앞 문방구였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은지 몰래 지민이와 연락하는 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다.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다. 할머니, 답장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할머니 그렸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이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다고 했어요.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덜 우세요. 근데 여전히 밤에 혼자 전화해요.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약속이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편지 기다릴게요. 지민이가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운다? 지민이는 잘하고 있었다. 나 없이도. 하지만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선이가 물었다. 손녀분 소식 들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대. 다행이다. 영분 씨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랬을까?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지민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됐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이 왔다. 시장 창고에서 보낸 지 1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내 집이었다. 영분 씨, 오늘 김장 주문 또 들어왔어요. 선이가 주문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벌써 20통째예요. 영분 씨 손맛 덕분에 올해 대박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뭘 했다고요? 우리 가게 매출 작년보다 2배 늘었어요. 민혼의 닭강정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만든 특제 양념 덕분에 단골이 부쩍 늘었다. 영분 씨, 이제 진짜 우리 가게 에이스예요. 월급 올려드려야겠어요.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거짓말이 아니었다. 월급으로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자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그게 제일 큰 보상이었다. 영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순자가 떡집 문을 닫으며 말했다. 매번 신세만 지는데. 신세는 무슨. 너 없었으면 나 이번 추석 때 떡 주문 못 받았어. 시장 사람들은 가족처럼 대해줬다. 명절 때마다 나를 초대했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줬고, 힘들 때는 이야기를 들어줬다. 쫓겨난 그날의 나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다. 그때는 세상 끝에 선 것 같았는데. 거울을 봤다. 민호가 며칠 전에 작은 거울을 사다 줬다. 영분 씨, 거울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거울 속 내 얼굴은 1년 전과 달랐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졌다. 어깨도 펴졌고 눈빛도 살아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다. 순자가 미용실 데려가서 단발머리로 잘라줬다. 영분아, 이제 좀 사람 같네. 아, 내가 사람 아니었어? 사람이긴 한데 귀신 같았어. 처음 왔을 때 둘이 깔깔 웃었다. 옷도 바뀌었다. 예전엔 은지 안 입는 옷 물려받아 입었는데 이젠 내 돈으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샀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 영분 씨, 요즘 너무 예뻐지신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농담처럼 말했다. 사람이 행복하면 얼굴이 달라지나 봐요. 선이가 웃으며 거들었다. 행복. 그런 걸까? 이게 행복인 걸까? 은지와 살 때보다 좁은 곳에 살고 돈도 적게 벌고 몸도 더 힘들게 일하는데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걸까?
아마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짐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민이와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지민이는 중학생이 됐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다고 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친구들이 저를 뽑아줬어요. 할머니, 미술부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엄마가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즘 조금 웃어요. 지민이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뿌듯했다. 내가 없어도 지민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은지 소식도 간간히 들렸다. 지민이 편지를 통해서 엄마가 이혼했대요. 아빠는 이제 안 봐요. 엄마가 회사에 취직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다고 해요. 엄마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할머니처럼요. 은지도 변하고 있었다. 나 없이 가끔은 궁금했다. 은지는 나를 생각할까? 후회할까? 아니면 홀가분할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1년 내내 단 한 통도. 괜찮았다. 이제는 괜찮았다. 영분 씨, 새해 계획 있어요? 민호가 물었다. 새해 계획? 글쎄, 저는 가게 하나 더 내려고요. 영분 씨도 동업하실래요? 동업? 나를? 네. 영분 씨 손맛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반찬 전문점 하나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가게를 65에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전 진심이에요. 그날 밤 창고에 누워 생각했다. 나만의 가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영분이로 살 수 있는 걸까?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다. 1년 전 쫓겨나던 그날도 이렇게 밤하늘을 봤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처럼 은지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다. 전화를 걸까?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은지가 준비됐을 때, 내가 더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내 힘으로 사는 하루.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겨울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다. 반찬 가게 앞에서 무청을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다친 사람 같았다. 가까이 오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은지였다. 1년 만이었다. 아니, 1년하고도 2달. 엄마.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다. 은지야? 가까이 다가온 은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엄마. 은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각했다. 영분 씨, 어서 안으로 데리고 가요. 선희가 다급히 말했다. 정신을 차리고 은지를 부축해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물 좀 주세요. 선희가 물컵을 건넸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이 칼칼했는지 기침을 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집에서 나왔어. 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왔어. 돈 달라고.
안 주면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치겠다고 협박했어. 손이 떨렸다. 은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회사에서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 결국 잘렸어. 세상에. 지민이 앞에서도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경찰 불러도 소용없었어. 전 남편이라고 더 이상 못 막는데. 은지가 손목을 걷어 올렸다.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은지야. 엄마, 나 그동안. 은지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그때도 그랬어. 엄마 쫓아낸 그날도.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맨날 맞고 살았어.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도 다 빼앗기고, 통장도 압수당하고, 숨이 막혔다. 은지가 말을 이었다. 근데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고생해서 나 키웠잖아. 나만큼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지야. 그래서 엄마한테 잘 산다고 거짓말했어. 행복한 척했어. 남편도 착한 척 연기시켰어. 선이가 옆에서 휴지를 건넸다. 은지는 코를 풀며 계속했다. 그날 엄마를 내쫓던 그날.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 내 엄마까지 먹여 살릴 생각 없으니까 쫓아내라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안 그러면 지민이한테 손 댄다고 협박했어. 나는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은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엄마를 밀어냈어. 엄마가 나가면 최소한 엄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 손이 안 닿을 거라고. 은지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 못했어.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은지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근데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건 엄마가 진짜로 날 떠나버릴까 봐였어. 엄마가 날 미워할까 봐. 나도 눈물이 났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바보야, 엄마가 너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다. 선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한참 후 은지가 진정하고 말했다. 엄마,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지? 아니야.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엄마를. 그만해. 이제 그만.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년 사이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민이는 친구 집에 있어. 한동안 거기서 지내기로 했어. 그 사람은 접근 금지 명령 받았어. 근데 지켜질지 모르겠어. 은지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말을 하다가 은지가 멈췄다. 엄마한테 또 짐이 되려는 거야, 나. 은지야. 나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해.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내 딸이잖아.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은지를 안아줄 수 있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엄마가 아니라 딸을 품을 수 있는 엄마로. 은지를 반찬가게 의자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렸다. 컵을 놓으며 물이 조금 쏟아졌다. 천천히 마셔. 은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다. 입술이 터진 곳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약 발라야겠다. 구급함을 꺼내 연고를 발라줬다. 은지는 가만히 있었다. 어릴 때 무릎 까지면 이렇게 약 발라주던 기억이 났다. 엄마 아파하며 울던 목소리. 지금은 울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약을 바르면서 은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다. 35밖에 안 됐는데 40처럼 보였다. 내 잘못이었다. 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 응? 엄마 손 많이 거칠어졌네. 은지가 내 손을 만졌다. 굳은 살 박힌 손. 1년 동안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닭 튀기면서 생긴 흔적들. 일하다 보니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그만해. 이제 그만 사과해.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 왜 이제야? 왜 1년이나 지나서? 나 혼자 떠밀려서 거리에서 헤맬 때는 어디 있었어? 편의점 의자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들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망가진 딸을 보니 내가 모르는 사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딸을. 은지야. 응?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은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차만 마시고 있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뭐? 엄마가 날 구해줄 수 있었어? 순간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최소한 혼자 있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게 더 무서웠어. 은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게, 엄마까지 망가지는 게. 그래도 엄마, 난 항상 잘 사는 딸이고 싶었어. 엄마가 고생했던 만큼 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평생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공장 다니고 청소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 잘못했어. 맨날 맞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차라리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게 나았어. 실망하는 게. 그게 내가 무너지는 것보다 나았어. 가슴이 무너졌다. 딸은 딸 나름대로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였다. 잘못된 방식으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잘 사는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거 필요 없어. 알아. 이제 알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영분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선희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옷이랑 수건 좀 가져왔어요. 젖은 옷 갈아입으세요. 감사합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희는 웃으며 나갔다. 엄마 여기서 일해? 응, 1년 됐어. 혼자서 이 좁은 곳에서?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사람들이 좋아. 가족처럼 대해줘. 은지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진열장에 가득한 반찬들, 벽에 붙은 가격표, 구석에 쌓인 김치통. 엄마가 이 반찬들 다 만들어? 선희 씨랑 같이. 나는 주로 김치하고 장아찌 담당이야. 대단하다. 뭐가? 엄마, 혼자 이렇게 살아온 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었다. 은지야. 응? 너도 할 수 있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엄마만큼 강하지 않아. 강해서 버틴 게 아니야. 버티다 보니 강해진 거야. 은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엄마 변했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달라 보여.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은 단단해 보여. 단단하다.
그런가.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인데 밖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 사람들, 민호, 순자, 국밥집 할머니, 은지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너 다시 일어나고 싶으면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전문가한테 도움받아. 상담도 받고 법적 보호도 받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엄마 없이? 엄마는 옆에 있을게. 하지만 내가 주도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엄마가 봤잖아. 너 강한 애야. 은지가 내 품에 안겼다. 작게 느껴졌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엄마 사랑해. 나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쫓아낸 일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예전처럼. 아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 걸까? 그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딸이 필요로 할 때 나는 엄마였다. 다음 날 지민이가 왔다. 방과 후 교복을 입은 채로 시장에 나타났다. 키가 훌쩍 컸다. 내 어깨쯤 왔다.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다. 1년 만에 포옹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지민이 이렇게 컸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민이를 꼭 안았다. 편지로만 주고받던 손녀. 실제로 보니 꿈만 같았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잘 왔어. 지민이를 창고로 데려갔다. 좁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게 정돈해놨다.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응. 지민이가 창고를 둘러봤다. 작은 이불, 옷걸이, 책 몇 권. 전부였다. 좁아요. 할머니한텐 충분해. 지민이가 벽에 붙인 사진을 봤다.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응. 할머니 보물이야.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내쫓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바쁘신 줄만 알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알았어야 했어요. 엄마 표정이 이상한 거, 밤에 우는 소리, 아빠가 집에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지민아,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없어지면 우리도 사라질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라진다니? 엄마가 자꾸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에 제가 자는 줄 알고. 지민이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도 없고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힘들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3살 아이가 겪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다. 지민아, 이리 와. 지민이를 안았다. 작게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이제 안 가. 정말요? 정말.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안 갈 수 있을까? 은지와 다시 부딪히면? 또 짐이 되면?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지민이가 물었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그건 대답이 막혔다. 같이 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게. 천천히 생각해보자. 할머니가 싫은 거예요? 저랑 엄마랑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13살 아이에게. 지민아,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도 할머니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만이 아니라.
지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은지가 들어왔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은지가 나를 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지민이가 같이 살자는데. 지민아. 은지가 말을 끊었다. 할머니한테 부담 주면 안 돼.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생활이 있어. 우리가 또 할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지민이가 입을 삐죽였다. 할머니를 힘들게 한 건 엄마잖아요. 지민아,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쫓아냈잖아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급히 끼어들었다. 지민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 엄마도 힘들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 지민이가 울먹였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랑 안 살 거예요? 세 사람이 좁은 창고에 서서 침묵했다. 밖에서 시장 소음만 들려왔다. 지민아. 은지가 무릎을 꿇고 지민이 눈높이에 맞췄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도 너도 할머니도. 다시 시작? 응. 예전처럼은 안 돼. 새로운 방식으로. 지민이가 나를 봤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지민이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젠 할머니도 할머니를 사랑해야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민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럼 자주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약속? 지민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엄지를 맞댔다. 지민이가 돌아간 후 은지와 둘이 남았다. 엄마, 미안해. 지민이가 부담 줬지? 아니야. 엄마가 같이 살기 싫으면. 은지야.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가끔 엄마가 그리워. 나도 그랬다. 딸이 그리웠다. 손녀도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간절함과 의존은 다르다는 것을,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응. 은지가 일어섰다. 엄마, 나 상담센터 예약했어. 내일 가. 잘했어.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응원할게. 은지가 나갔다. 창고에 혼자 남았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다.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과 나로 살고 싶은 마음. 둘 사이에서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시장에 새싹이 돋고 과일 가게에 딸기가 나오고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은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센터에 갔고 가정폭력 전문 기관에 도움도 받았다. 전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번 더 찾아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그 후로는 조용했다. 엄마, 오늘 면접 봤어. 은지가 시장에 들러 말했다.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졌다. 살도 조금 쪘다. 어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됐어. 은지는 작은 회사 격리 직원에 지원했다.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성실함을 어필했다고 했다. 합격하면 좋겠다. 합격 못해도 괜찮아. 다른데 또 지원하면 돼. 은지가 웃었다. 엄마, 예전 같으면 왜 떨어져? 뭘 잘못했어? 이랬을 텐데. 사람이 변하나 봐. 좋은 쪽으로. 선이가 김치를 하나 싸줬다. 은지 씨, 이거 가져가요.
엄마가 담근 김치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신세만 지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분 씨 딸이잖아요. 은지가 나갔다. 뒷모습을 보며 선희가 말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응. 영분 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도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왔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왔다. 이제는 정해진 일과였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들어요? 잡채 어때? 좋아요. 둘이서 야채를 썰고 당면을 삶았다. 지민이는 제법 손놀림이 좋아졌다.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왜?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진짜요? 진짜. 잡채를 볶으면서 지민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취직하면 우리 집 얻을 수 있대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안 살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지민아. 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지민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좁은 곳이요? 응. 여기서 할머니는 할머니야.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근데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지민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영분이기도 해. 반찬 만드는 영분 씨. 시장 사람들의 친구인 영분 씨. 그게 중요해요? 응. 할머니한텐 중요해. 잡채를 접시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같이 안 살아도 할머니는 지민이 할머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민이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먹었다. 맛있어요. 그렇지? 엄마한테도 가져다 줄래요? 그래, 많이 싸줄게. 지민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다. 창고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딸과 손녀를 멀리하는 게. 하지만 멀리하는 게 아니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서로 의지하되 얽매이지 않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이야. 내가 잘한 거지.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 이제 집 얻으려고 해. 작은 투룸. 지민이랑 둘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은지가 뭘 말하려는지. 은지야. 응? 엄마는 여기서 살게.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진짜로? 응. 민호 씨랑 작은 가게 하나 낼 거야. 반찬 전문점. 엄마가? 응. 늦었지만 엄마도 엄마 사업 해보려고. 은지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우리 은지 자랑스러워. 엄마, 우리 괜찮을까? 뭐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괜찮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자주 볼 수 있지? 당연하지. 일요일엔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줄게. 고마워, 엄마. 뭐가? 엄마를 놔줘서. 그리고 동시에 잡아줘서.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봤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민호가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다. 영분 씨, 내일 부동산 보러 가요. 알았어. 가게를 낸다. 나만의 가게. 66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을까? 아니, 지금이 적기였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께. 엄마가 취직했어요.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할머니가 같이 안 사신다고 해서 처음엔 슬펐어요. 근데 엄마가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꿈이 있대. 우리가 할머니를 붙잡으면 안 된대. 이제 알 것 같아요. 조금만요. 할머니, 가게 대박 나세요. 제가 홍보할게요. 우리 반 애들한테 우리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같이 안 살아도 할머니는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지민이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었다. 의지하지 않아도 사랑이었다. 희생하지 않아도 엄마였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다. 1년 반 전 쫓겨나던 그날의 별과 똑같은 별.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더 이상 길 잃은 사람의 별이 아니라 길을 찾은 사람의 별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다. 영분으로 사는 하루. 딸의 엄마로, 손녀의 할머니로,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 그렇게 나는 다시 시작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